자, 지금부터는 민법의 본 수업을 진행합니다.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그리고 나서 특별법까지 연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0분씩 끊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원별 또는 단락별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수업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가급적 10분 넘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실강의와 조금 다른 점은, 실강의는 학생들이 못 알아듣으면 2번 설명합니다. 왜냐면 표정이 영 안 좋아. 얼굴 표정 안 좋습니다. 보면 알아요. 금방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한 번을 더 설명하지만, 이 유튜브 강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우리 촬영하시는 분하고 저랑 둘이 합니다. 오늘 사무실에 LED 등이 좀 약간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둘이 촬영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촬영하시는 분도 방송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 앞에 계시면서 알아듣는 듯 머리 끄덕거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한 번씩만 설명한다는 거,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은 2번 이상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약집 여백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따로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이 책 한 권에 다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기할 것은 많지 않지만 정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이렇게 페이지마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맣게. 여백에다가 이제 제가 필기할 것은 다 미리 해놨거든요. 근데 여백에다가 좀 쓰신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이렇게 써서 붙이시면 나중에 이 한 권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되고, 이 한 권만으로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 권을 보고 떨어질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떨어졌다. 그러면은 두뇌 구조가 이상한 거죠. 두뇌 구조가 이상합니다. 머리는 존재 몰라도 뭐가 이상한 거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신하고, 제가 유튜브 강의 1년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제 말씀 들었는데 떨어졌다. 여러분들 얼마나 욕을 하고 댓글에 욕을 달겠습니까? 예? 요즘 댓글 잘못 따라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 없겠지만, 이 교재 한 권만으로 보신다는 거, 자, 바로 수업 진도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민법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이다. 그죠? 가족법 관련 없습니다. 물론 가족법은 시험법이 아니고, 자, 제가 이제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네요.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약 강의는 거의 다 하지만 덜어는 빼먹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왜 선생님 빼먹습니까? 제가 빼먹고 싶어서 빼먹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 빼먹는 거예요. 그 왜 써놨습니까? 체계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꼼꼼히 보지만 덜어 건너뛰는 약간 있어요. 10개면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걸 또 궁금해서 읽는 분이 있어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혈액형 A형인 분들은 아주 꼼꼼하시기 때문에 아주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콤마까지 다 읽습니다. 그래서는 초반에 어려워요. 초반에는 혈액형이 O형인 분 마냥 그냥 듬성듬성 하시고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A형이 많습니다. 꼼꼼해야 돼요. 대충 봐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어망이 코가 작아야 작은 고기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지금부터 총칙하면서, 자, 모르는 내용은 적으시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 책에 없는 것은 적으시되, 여백이 없다는 것은 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붙이시면 되겠고, 일체 노트 또는 다른 책은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책을 2권 이상 만들면 떨어지는 직코스예요. 반드시 하나만 가지고 가시고, 나중에 보시면 유튜브 강의가 끝나면요, 나중에 시험이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 몇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증명할 거예요. 할 거니까 제 말이 틀리는지,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제 말 다 틀렸다, 여기서 안 나왔다,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물론 저는 이 책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책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민법 총칙, 법률관계 중요하죠. 바로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법률관계는 법으로 규율되는 강제관계입니다. 강제. 여러분들이 싸우다 보면 법대로 해라,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법 몇 조 하나도 모르죠. 근데 이 법은 입에 배 있지만 법률관계 뭔지도 모르고 무슨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생활관계는 일단은 법률관계의 주의고요. 법률관계는 인간관계와 달리 법에 의해서 강제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된다, 강제된다. 법은 강제된다. 죄를 지으면 감옥 가고 또 빚을 지면 갚아야 되고 또 뭐 손해배상 해야 되고 그죠? 배상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강제되는 거죠. 자, 하여간 법률관계는 법으로 규율되는 강제되는 관계이고 이에 반대 관계가 인간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의 생활관계는요. 여러분들 생활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뭐 지하철을 움직이시면서 들 수도 있겠고 또 개중에는 뭐 집에서 뭐 살림 맞춰놓고 듣는 분도 있겠고 회사에서 짬짬이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거 다 생활이죠. 인간의 생활관계는 크게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률관계, 인간관계. 물론 이게 압도적으로 많지만요. 특징은 법률관계는 강제되고요. 인간관계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죠? 엄청 많죠? 형법 어겨서 벌금 내, 민법 어겨서 손해배상, 강제집행 당하고 이런 것이 법률관계죠.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고요. 이 인간관계는요. 강제되지 않은 것으로서 원리가 도덕, 종교, 관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석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 앉지 않잖아요. 이런 게 인간관계죠. 경로석 배려. 최근에는 핑크존 이래서 뭐 차 댈 때 그 임산부석 배려한 것도 있죠. 여기는 아마 제가 임산부 배려하는 그 주차장에 차 대면 아마 딱지 될 거예요. 그러나 일반 그 시내버스 타면 거기도 있죠. 거기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죠. 똑같은 주차를 해도 저는 뭐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임산부 그 핑크존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대면 아마 과태료 부과되지 않나 싶고 뭐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잖아. 그러나 버스에서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런 경우는 처벌받지 않. 그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어른 보면 인사한다. 친구끼리 약속하고 지킨다는 거죠. 야 친구야 이번 토요일날 주말에 얼굴 좀 보자. 보통 약속 지켜야 되는데 제가 연락하죠. 아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럼 그걸 끝나르지. 바빠서 못 나온 친구에게 뭐 배상 청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죠.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호의관계. 호의를 베풀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웃집에 이사를 가는데 내가 이삿짐 센터 직원 아니지만 이삿짐을 날려줍니다. 그리고 뭐 이웃집에 엄마가 잠시 시장 갈 때 애도 봐주고 또 이웃 간에 차도 태워주고 그러다가 손해 발생시가 문제되죠. 호의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이죠. 애도 봐주고 차도 태워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문제는 그 호의를 베풀다가 손해 발생하는 경우 문제돼요. 호의. 영어로 페이버라고도 하고 호의. 자, 호가 좋을 호자입니다. 좋아한다. 여자 남자 붙어있니? 좋겠죠? 잠시뿐이죠. 자 해서 좋을 호자다. 호의를 베풀어? 호의. 호의관계? 호의. 호감. 호감 무슨 뜻입니까?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거. 이쪽 사람이 첫인상이 좋으면 감정도 좋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 어떤 분이 선생님 호빵도 호자인가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뜻은 아니고 호빵은 호호 불어먹는다 또는 호호 웃으며 먹는다. 그래서 호빵으로 정한 걸 알고 있고요. 요즘 겨울에 많이 나오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호떡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호떡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호가 오랑캐 호자야. 오랑캐 떡. 중국 사람 떡을 호떡이라고 해요. 여당 같지만 물론 뭐 호빵에 호 이렇게 설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호호 불어먹는다. 호호 웃으며 먹는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다고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호의관계. 좋은 일이죠. 문제는 호의관계를 인간관계를 볼 수 있지만 호의 베풀다가 손해 발생 시 문제가 되네요. 자, 요약집 3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죠? 1999년 판례인데 이후에도 판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정리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배 선생님 책을 보면요. 이게 그 책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대로. 그 책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책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호의관계는 호의에 의하여 일단 이익을 주고받는다. 그죠? 호의, 애도 봐주고 차도 태워주고. 법률관계 아니죠. 문제는 이에 의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문제돼. 손해 발생 시 큰일 났네요. 호의를 베풀다가 애가 다쳐, 사람이 다쳐, 이가 부러져. 그죠?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삿짐을
내가 이웃집 이삿짐을 스스로 날려주다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고려청자 깨뜨렸다. 문제되지 않겠어요? 문제되죠? 그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호의를 베풀다가 손해 발생, 문제 발생되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만 가지고 내가 호의 중이다. 그래서 손해 발생했다. 그 사실만 가지고 바로 감경할 수 없대요. 무조건 깎을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야박하잖아요. 내가 택시 기사님도 아니고 유치원 원장님도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아니고 음식점 주인도 아닌데 또 이삿짐 센터 직원도 아닌데 차를 태워주다가 음식 대접하다가 이가 부러진다든지 이삿짐을 깨뜨린다. 그런 경우는 전액 배상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고민하다가 이런 판례가 나왔네요. 자, 대법원 판례는 자, 이 호의를 베풀다가 손해 발생 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가해자, 피해를 입은 친구에게 전액 배상이 뭔가 안 맞아. 인간의 사랑한 둘이 안 맞아. 이런 경우는요, 배상액의 감경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배상의 감경의 근거가 바로 뭐라고요? 아이고, 이게 과실상계네요. 과실 있으면 과실을 까부십니다. 까부신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공제한다 또는 퉁친다, 까부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호의를 베풀다가 손해 발생 시 무조건 배상을 감경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나 또는 과실상계 등의 법리를 끌어다 써서 배상 감경을 조절 있대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요약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 나온 내용을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실상계 판례를 미리 보시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에 어차피 나올 것이죠. 어차피 나옵니다. 그걸 한 번 더 미리 볼 뿐이야. 미리 보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미리 했다고 해서 어렵네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또 나온다.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표현들이 어렵네요. 여기 보세요. 볼견자 있죠? 선견지명 뭐 이런 거. 견문을 넓힌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타나는 현자가 있어요. 여기 이 뜻입니다. 나타나는 현. 여러분 민법전을 보시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글이었고 이렇게. 표견대리 큰일 납니다. 표견대리. 그런 뜻 없어요. 표현대리. 뜻은요. 겉으로 나타난 대리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나타나. 나중에 배우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여기서. 표현대리에서. 꼭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알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보시도록 하고 지금 그냥 건너뛰세요. 읽어만 보시고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이 2순환, 3순환 하시게 되면 완전히 알게 되고 이 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게 돼요. 제 말이 나중에 1순환 끝나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2순환 보실 때 맞아. 이것도 배운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판례는 어차피 요약집이 다 어떻습니까? 자,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맛보기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표현대리. 겉으로 나타난 대리. 견양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표현대리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자로 답안 이렇게 써서 F만인 친구도 봤네요. 이런 친구도 있었으면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데 이렇게 썼던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F를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현, 말한다는 뜻이죠. 전혀 다른 법률 용어. 자, 나중에 배우고 한 문제 꼭 나오고 자, 표현대리는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실상계 안 되고요. 안 되고 두 번째 담보 책임 나중에 배우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자체에서 담보 책임 역시 무과실 책임.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팔아먹은 사람 지는 책임이죠. 흠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 담보 책임인데 이거 역시 법에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여기에 표현대리와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준용할 수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꼭 과실상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상의 감경을 참작하라 그런 얘기 되겠는데 결론은 이 밑줄 긋은 것은요 2018년에 나왔죠. 이게 나왔는데 하여간 표현대리도 담보 책임도 법정의 무과실 책임으로서 자 과실상계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볼견자가 아니라 나타날 현자라는 거
민법의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이거 찾지 마시고, 이거 찾으면 떨어질 줄 알아.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찾다가 세월 다 갑니다.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표현 대리도 강의를 거의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제 강의로 5강 이상 찍게 될 거예요. 10분씩 봐서 1시간 더 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건 의사 표현, 영어로 익스프레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볼견이 아니라 나타날 현자, 표견이 아니라 표현 대리라는 거. 자,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보시면 과실상계는 우리가 배웠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인용된다. 따라서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상계가 또 안 된대요. 대법판이 나왔죠. 2014년. 제가 판례 날짜를 써놓은 것은 비교적 최근 판례로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도 모르고 찾아도 볼 수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 두세 줄로 압축했지만 실제 판례는 A4 용지 30장이에요. 여러분 봐도 모릅니다. 제가 압축해 놓은 것이고, 하여간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서 원상회복할 때는 자 과실상계가 안 된다는 거. 그럼 세결받는데 정신이 없죠? 정리드립니다. 정리드리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법 396조에 과실을 상계할 수 있거든요. 과실을 서로 계산한다, 까부친다, 퉁친다. 시험 여기서 나오네요. 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호의관계는 되죠? 됩니다. 애를 봐주다가 차를 태워주다가 다쳤다 또는 뭐 손을 입었다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피해자의 과실도 상계해서 배상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보시다시피 표현대리, 담보책임, 해제 원상회복은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이걸 외우시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답안지에서 금방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지금 외우실 때는 호의관계는 상계가 되는데, 그죠? 호의관계는 상계가 되는데 나머지 세 개는 안 된댔다. 요 정도만 하셔도 고를 수 있어요. 객관식 어차피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다 할 필요 없죠. 그 중에서 보통 두세 개 알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자꾸 머릿속에 넣어두셨다가 자, 과실상계는 호의관계는 되고 표현대리 안 되고 담보책임 안 되고 그리고 해제 원상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죠. 자, 이거는 교재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책에 붙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힘들었죠. 첫 시간인데.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